종신 사태로 인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운영이사장 자리를 맡았던 강진상 목사.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강진상 목사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에 운영이사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힘들고도 어려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온유한 성품과 강직함으로 그리고 종신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물론 아직 종신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남은 과제는 차기 종신 운영이사장이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2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하루속히 종신의 정상화를 위해 차기 총신 운영이사장과 총회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총신 운영 이사장으로서 네. 그 2년 동안 그 섬기면서 그 보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반면에 좀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이사장 맡았을 때 나를 아끼는 많은 주변의 선후배 목사님들이 왜 하필 이럴 때 운영이사 맡아서 고생을 하노,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특히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미력하지만 총신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동안 양분되었던 우리 총신 운영이사를 하나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총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늘 아쉬운 것은 크게 진리 문제도 아니고 한 사람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이런 총회와 총신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대화로 순하게 원만하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학법을 주장하고 사법을 주장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승자 패자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고 또 총회나 총신이나 특히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피로감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그런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면서 부끄럽고 또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운영이사회가 그리고 이사장으로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대응을 해왔고 진행을 해 오셨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총회법은 총장이든 재단이사든 반드시 운영이사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기가 만료됐지만 그걸 졸속하게 또 사표를 쓰고 재선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총장을 운영이사에 선출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여러 차례 총장 스스로 사퇴하고 또 재단이사들 총회 지시대로 따르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걸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맞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어떤 의사라기보다는 우리 150세계 노회에서 파송된 운영이사회와 또 임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와해되지 않고 오늘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회자 그 특별 그 교육을 네. 비롯해서 그 사실 총회는 물론 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총신 그 운영이사회에서 네. 그 추진하는 이거 일들에 적극적으로 그 협력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서 좀 말씀 좀 네.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총신 사태의 분기점은 소위 수업 거부, 졸업 거부자들이 결국 총회 실시하는 세미나에 100% 참석함으로 그때가 아마 총신 사태의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이 돼 있었습니다. 무모하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다. 결국 안 될 거다. 이런 비관론이 참 팽배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총회 지시를 따르겠다. 총회에 속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 100%, 또 지방신학교 칼대강도 100% 참석을 해서 나비돌에서 아이들 추운 겨울이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양질의 서비스, 숙소나 식사나 그리고 그들에게 또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관광차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밤마다 뜨거운 집회가 있었고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책임이어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을 또 안겨주어서 그들을 품에 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점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 청신대는 새로운 국민을 이제 맡게 됐는데요. 그 교육부는 그 청신대가 그 세상법에 저촉되는 일을 많이 했다며 이제 총장과 재단 이사 전원 해임이라는 그 중리기를 내리고 그 청신대의 그 간선 이사가 이제 파송하게 됐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예. 얘기 좀 해주시면 예.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관선 이사가 들어오느냐, 이사 가운데 불신자가 많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비유를 들자면 도둑이 들어와서 재산을 다 가져가는데 경찰을 불러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총신을 사유하는 일에 정관을 바꾸고 결정적인 그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든 운영이사이든 관마하고 손 놓고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 교수들이 또 동문들이 하나 되어서 소위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선이사를 부르는 것은 운영이사회나 총회가 아닙니다. 현 김용호 총장과 재단이사들이 관선에서 불러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총회 결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만 있으면 사학법으로 가지고 가고 또 세상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승소해서 총회 결정을 뒤집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교는 사학법을 지켜야 된다, 세상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중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갈등이 왔는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사필 규정이다. 그러니까 교육법이나 사학법 존중하지만 결국 그들이 총회법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의사나 결의, 운영이사의 결의를 무시하고 사학법만 주장하다 결국 그 사학법에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관선이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우리 총회나 운영이사회가 아닙니다. 현 김용우 총장이, 현 재단이사들이 결국 교육부 또는 사학법 이것만 주장하고 총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저지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관선에 파송해달라고 해서 오질 않습니다. 학교 자체 스스로의 비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실사 나왔고 실사의 결과에 따라서 임원성이 취소했고 결국 이것이 관선이사로 이어졌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총회가 관선을 불러들인 것처럼 운영이사회나 학생들이 불러들인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선이사를 불러들인 장본인은 김용호 총장과 현 재단이사들이 관선을 불러들인 주범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는 그 청신 그 사태와 같은 그 일이 이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청신 그 운영이사회가 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제 기간이 좀 되어야 이렇게 이게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 청해 그쪽에 그 개정을 뭐 주문하신 바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운영이사회로 이사장으로 때로는 변호사를 만나고 때로는 교육부 또 직원도 담당자도 만났을 때 심지어 우리 총회에서조차도 운영이사회는 총신대학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심지어는 비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총회 지경이라는 것은 총회가 세운 기관 운영이사를 통해서 총신대학 신대원을 관리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노회에서 대표 1인을 파송을 해서 운영이사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이사가 되면서 현 사태를 불러온 많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운영이사의 규칙의 허접함에 있다. 예를 들자면 GMS든 또 기독신문이든 총신 운영이사이든 이사들은 총에서 파송한 이사, 총대가 아니면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재단이사가 왜 총대가 아니어도 되는지 이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허술하게 정관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 빈틈을, 약점을 이용을 해서 불법으로 현 이사들이 소위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운영이사 규칙이 결국 우리 운영이사에서 12차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한 번에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이번 총회 때 규칙배 심의를 거쳐서 총회 승인을 얻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재단이사는 반드시 총대라야 된다. 그리고 장로님은 총대라야 되고 목사는 운영이사 가운데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학교를 책임질 운영이사회가 이혼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는 못 들어가지만 참 유능하고 학교를 위해서 5년, 10년 운영이사회비를 내고 운영이사만큼 학교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고 심지어 각 노회에서는 운영이사회비 때문에 서로 이사를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도 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뭐냐, 둘러리 쓰는 거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노예는 운영이사를 안 보낸 노예도 있습니다. 운영이사에 대한 무용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과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이사 가운데 재단이사가 들어간다. 그건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신의 관할, 관리, 그리고 운영을 책임지는 그 법적인 기구가 재단이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우리 운영이사 7사람의 임원 가운데 3명이 재단이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운영이사 정임은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그만뒀지만 운영이사장, 서기, 회계, 정임원은 재단에서 이사로 들어가서 2년 임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런 제2, 제3의 총신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산 넘어 이제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총신 그 정상화를 위해서 그 해결할 그 과제들이 이제 더 어렵고 뭐 힘든 과제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인 그 총신 그 운영 이사장과 그 운영 이사회가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총신 사태를 성공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정말 교단이 분열된다, 사유화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단이 쪼개질 텐데 너무 무모하게 그렇게 강성을 하지 마라, 대화로 풀어라 그렇게 많이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육부의 조치와 또 이렇게 사법에서 기각됨으로 어느 정도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기까지 감사한 것은 총회 임원회나 운영이사회나 또 학생들이나 교수나 그리고 동문들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남아있는 문제도 우리 이승희 총회장이 말씀한 것처럼 단일 창구를 만들어서 그 대신 당사자들을 많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의 통합된 단일 창구된 어떤 그런 언론을 가지고 관선이사와 접촉을 해야 돼. 교육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정관이 총회 지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장은 우리가 규정했는 대로 학생과 교수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총장을 세워줘야 되고요. 재단이사는 우리 총회에서 파송한 재단이사로 구성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 신학교처럼 우리 자체에 와야 된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의 1인 독재하에 그 부역자들 때문에 파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제거되면 우리 총회나 총대들이나 운영이사는 통일된 단합된 그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친 염려보다는 신속하게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목사님 굉장히 칭찬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는 싸움 속에도 이제 국군에게 충실을 위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뭐 독립투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마지막입니다. 예. 이제 이재혁 목사님께서는 그 어떤 일들을 기획하시고 계시는지와 그 마지막으로 그 청해와 그 청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욕심은 없습니다. 정말 총신이 정상화되는 일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또 사심 없이 일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 운영이사나 임원들이나 또 많은 또 팀들이 알아주고 호응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이 개입된다면 그럴 리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선을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명예이사장으로 그리고 우리 규칙대로 이제 우리 총신운영이사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말 좋은 총장 세우고 바르게 된 재단에서 세워서 총신이 정상화된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총신 다닐 때 뜨거운 불을 갖고 기도하고 체포에 참석하고 열정을 가져도 졸업하고 나오면 현실이 만만치 않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시위 때문에 영성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가슴 갖고 졸업하면 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목회할 거냐. 너무나 안타깝다.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정치권에 어떤 욕심에 어떤 이해관계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 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회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모판과 같은 이 총신을 졸업하면 우리나라 어느 신학교보다 자랑스러운 신학교가 될 수 있고 보수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사수한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충분히 제 할 도리를 다했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다수의 방관자들이라고 하지요. 침묵하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총신이 이렇게 어지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문제처럼 내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인가. 내 교회를 누가 빼앗아 간다고 했을 때, 사유한다고 했을 때 손 놓고 볼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총회나 총신에 많은 문제를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명예 또 운영이사장으로서 제가 좀 도울 일 있으면 또 그동안 해왔던 것을 우리 운영이사 임원회나 또 이렇게 돕도록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운영이사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전 총회장이 총회 정신에 따라서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총장 선출하는 문제, 재단이 선출하는 문제, 정직하고 바르게 정말 일을 할 만한 좋은 일꾼 그런 사람을 세워서 속히 총신의 봄날이 오는 그날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특별 담화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이게 막 눈물도 좀 이렇게 하고요. 가슴이 좀 쩌렁쩌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참 고생하셨다. 네.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목회자로서 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참 또 같이 고생했는데요. 입버릇처럼 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 편이잖아. 하나님이 당신 편이야.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정말 계란을 파헤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집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예.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가슴에 쩌렁하고 우리 그 총대원들이 또 네. 총에 있는 모든 그 목회자들이 회원들이 다 알았으면 이런 네. 마음들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